77데이입니다. 77데이. 유심히 이제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를 좀 만나볼까요? 정치 사면인데요.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일단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2주 뒤로 미뤄진 이준석의 운명의 날, 한국일보의 보도, 윤리위 심판대에 다시 눈이 쏠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과 비판은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어요.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론을 빨리 내달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는 당당하다라는 어떤 항변이기도 하겠죠. 근데 징계 여부나 수위에 따라서 후폭풍은 뭐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내 분위기 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 만나볼까요? 마찬가지로 많은 취재진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둘러싸고 있고요. 징계 조건은 갖춘 상황인데 징계 심의를 이제 시작한 상황일 뿐입니다. 경북일보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약간의 어떤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참여 여부를 두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참여 여부를 두고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나가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논란인 것이죠. 대구신문의 보도로 이어갈까요? 결론 도출이 지연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말로는 성상납이 있어야 이거 증거인멸도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징계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항변인 것이고요. 세계일보의 보도 볼까요? 출석 거절한 적 없다. 이제 이런 반박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예상된 어제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윤리위가 설왕설래 끝에 소집이 됐는데 당사자 소명을 김철근 정무실장만 불렀어요.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낼 거라면 당사자 소명도 없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낼 수는 없거든요. 어제 불렀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가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절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윤리위가. 그렇게 봤을 때 윤리위의 이 스케줄이 어제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을 듣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이제 윤리위 내부에서 그 사전에 계획을 짰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어제의 결론이었고 네. 이게 이제 7월 7일 2주 후로 밀렸는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지금 뭐 사실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이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다라고 나오면 극단적으로는 해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공방은 훨씬 더 거칠어지겠죠. 사실상 본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역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그 징계의 결론이 아마 7월 7일 이전에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7월 7일 날 이준석 대표의 소명까지 듣고 한꺼번에 낼 것이다. 결론을 내려고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는 당권 투쟁의 양상이거든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선거를 거듭해서 이긴 정당이 지금 뭐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저런 식의 공방을 벌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이 포함된,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 공천권이 포함된 내년 당권의 형배를 둘러싸고 네.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거기에 윤의 의중이 얼마나 실린 거냐 이런 대목이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의 의지 없는 윤핵관들의 의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심한 척, 관심이 없는 척 하고 있지만은 예. 분명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저기엔 실려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뭐랄까요? 전 좀 치졸한 네. 그런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기한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종합적으로 아무튼 박원석 전 의원께서 잘 분석해 주셨고 실제 7월 7일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결론을 윤리위가 내려고 할 것이고 어제 징계 심의에서는 윤리위가 판정패했죠. 실제로 연기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막상 이제 징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항변을 들어보니 이게 쉽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징계하면 여론이 급속도로 윤리위의 판단을 옹호할 것처럼 예상하거나 또는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꽉 짜여져 있는 제대로 돼 있는 징계감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당사자는 당대표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양희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지금 징계위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윤리위의 권한에 대해서 당대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세로 보면 어저께 완전히 이제 결단을 냈어야 되죠. 그런데 어중간하게 7월 7일로 미루어 버렸다는 것은 네. 본인도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 가기에는 윤핵관 쪽이나 또는 바깥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이 완전히 내용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본인이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제는 어쨌든 이양희 위원장님 판정패 하셨습니다. 판정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징계 결론에 대해서 엇갈린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론을 낼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고 하지만 당 내부를 좀 더 세밀하게 아는 분들은 결론을 못 낼 거다. 왜냐면 7시에 시작한 회의에 김철근 정무실장만 불렀다는 건 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사전에 예고된 이제 그런 계획이었다 이런 게 있어서 뭐 이 후자 쪽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김소연 변호사? 네, 네. 이준석하고 거의 앙숙이. 앙숙이죠, 앙숙. 대전에 그 예. 지역위원장 했던 이분이 아이카이스트 그 성접대를 했다는 네.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접견을 갔다 와서 이준석 주변에서 회유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하려다가 못했어요. 할 거다. 이 징계위 결론을 보고 나서.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 네. 진술 자료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경찰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어요. 조만간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아마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네.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확인하는 위해서 거.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만약 거기서 김성진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지게 되면 이준석 대표한테는 아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윤리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는 윤리의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뒤에 있었던 증거인멸 교사. 네. 이게 당대표로서의 당의 품위 이런 것들을 저하시킨 네.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두 가지를 묶어서 성접대가 없었으면은 증거인멸 교사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특유의 그런 논리를 구사를 한 거죠. 예. 반대로 윤리위는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다는 건 성접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2주 동안에 이걸 이제 윤리위에서 뭔가 어쨌든 서로 간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네. 이런저런 행위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경찰의 그 김성진 전 대표 그 소환 이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름 이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2주 사이에요. 그럼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릴 만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기는 뭐 이렇게까지 보기 쉽진 않은데. 저는 정밀한 기획은 아니지만 예. 어떤 판이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 뒤에 혹시 누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견평론가?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용기가 아직은 부족하다. 아 부족하다.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든 쳐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당사자가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됩니다. 설사 김성진 이제 대표 성접대를 했다고 한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성접대를 한 게 맞습니다라고 한들 이준석 대표가 인정하겠습니까? 증거 있냐 나오겠죠 뭐. 아니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또 그것도 공방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당은 더욱더 내용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서 가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또는 국민들이 지금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사생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윤리위에서 회부가 되고 당대표를 쫓아내는 명분으로 삼는 이런 수준의 싸움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냐. 네. 그리고 지금 뭐 싸움 뭐 구경하면 재미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이 너무 치졸한 싸움이니까 이런 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사실
짜증 나는 면도 국민의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7년 총선인가요? 네. 그때 이제 친박들이 진박 간별을 하면서 진박감별. 그때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진박 아닌 사람들 다 쳐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당이 망했어요. 그때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또 이준석 대표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지나치게 지금 당내에서 이 전선을 넓히고 긴장을 만드는 그런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번의 선거 승리 뒤에 그 선거 승리에 선두에 있었던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찍어내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윤핵관들은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서 음. 이준석이 없어도 우리 2024년 총선에서 문제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 개판 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니 보수 정당을 언제 2030들이 쳐다봤습니까? 그리고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정당이 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계기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죠.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결코 이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국정에 이 집중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제일 이 정부 여당이 저런 식의 그 권력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네, 여론에 썩 좋지 않은 반응, 그러니까 작용이 있다면 또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또 부작용이라는 걸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박원석 전 의원이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결국엔 윤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나 뭐 저희가 아까 원전 얘기했을 때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징계 좋아 빠르게 가 혹시 이런 또 기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걱정이 되고 짧게 해주시겠어요, 정현 평론가? 그 대통령은 지금 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국민을 뭡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짓 하면서 굉장히 좀 권력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막 이제 막 나갑니다. 뭐 힘 있는 사람이 정말 폼 내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밀고 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뭐 당내 문제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제 한 발 저는 비껴서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그 이준석 이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좀 드리면 예.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들어봐도 이준석 대표 보면 막 꼴 사납다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방송할 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네. 방송국에 선배들이 쭉 같이 해서 정치평론을 하려고 앉아 이제 오지 않습니까? 분장실에서 보고 대기실에서 네. 보면 네. 인사를 잘 안 해요. 싸가지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좀 심하죠.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래?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예. 이제 그렇게 아니, 실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뭐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목례를 뭐 하지도 뭐 하거나 하지도 않거나 뭐 하여튼 대충 넘어가는데 네. 선배들이나 후배들 또는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좀 밥맛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 그래서 이제 또 말할 때 보면 자기 논리 구사의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반박하려니 좀 답답하고 네. 그렇다고 수긍하자니 아 정말 막 기분이 좀 안 좋고.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으니까 막 찍혀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 사건 터졌다니까 이놈의 네. 자식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예, 이준석 의원의 행태, 캐릭터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당을 망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 규정을 전제로 이제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예. 저는 이미 당대표라면 공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떻든 말투가 어떻든 또는 그 사람의 뭐 특징이 무엇이든 간에 공적 영역의 인물로서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윤핵관은 그런 부분보다도 워낙 꼴사납게 하는 개인적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쌓여 있고 실제로 서정욱 변호사가 한번 말씀하셨지만 예, 예.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망하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이겼으니 없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분도 있고 이런 이제 좀 감정적 이런 표출들이 일어나는 것은 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또 대표 자리에 대한 것은 구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못하다가는 도로 새누리당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좀 국민의힘 쪽에서도 잘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저희가 잠깐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반응 좀 볼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어제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 예, 예. 그 사랑과 전쟁에서 항상 끝을 알리는 신고 선생님 센스 있어요. 네.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런 게 떠올랐고요. 예, 예. 우선 뭐 물론 2주 내에 경찰 수사가 진행돼서 뭐 결정할 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2주 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음. 기간인지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 징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께서 회의를 마친 이후에 그 이준석 대표는 징계하는 것이 안건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사실 회의 전부터 예. 이준석 대표 징계는 오늘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예. 이게 국민들이 좀 덜 화가 났을 텐데 잔뜩 기대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많이 좀 허탈해하는 분도 계시고 예. 제가 이전부터 뭐 국민의힘에 있는 할 말이 있어요 게시판이나 인터넷 예. 민심들을 많이 봤는데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땡깡 그리고 그리고 또 공개 회의에서 배현진 의원과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심들이 많이 돌아섰었어요. 근데 어제 윤리위가 그 2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화살이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 또 나아가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아무튼 2주 후에 저희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